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지하철 화장실 몰카 혐의를 받을 때 재범이라면 초범 때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없어 위험합니다. 초범일 때 선처를 받으면서 재범 시 형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의를 받았을 텐데요. 그러나 재범하여 저희 법인을 다시 방문하는 의뢰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몰카 재범인 상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올바른 대처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하철 화장실 몰카 사건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할 수 없는 때도 많습니다. 적발 당시 마지막 피해자가 있었다면 꼭 합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분히 고려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촬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재범하였을 때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최신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기소 이후의 전력이 있을 때 불법 촬영 행위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재범하였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취지로 양형이 고려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것이기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닌 이상 기소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변호인과 함께 시급히 상의하여야 합니다. 불법 촬영을 수차례 하였을 때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면 몇 회 불법 촬영을 하였는지도 밝혀질 것입니다. 이에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행되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가중 요소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습범으로 판단될 시 형량 범위에서 1.5배 가중됩니다. 동종 누범 또는 이종 누범일 때 처벌 수위. 만일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벌금,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누범한 것입니다. 누범자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서 2배 이상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종 누범, 이종 누범 모두 형량이 가중될 위기에 놓이는데요. 특히 성범죄 성매매 포함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하였을 경우 특별 양형인자에 해당하여 형량의 권고 영역이 결정됩니다. 이전에 선고를 받은 이후 3년 이상이 지나 누범은 아니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에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 몰카는 실체적 경합범이기에 이전에도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여 혐의를 받으셨다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죄에도 해당합니다. 침입하여 불법 촬영까지 하였다면 실체적 경합범이 되어 중한 형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을 2분의 1 가중합니다. 이로써 지하철 화장실 몰카 행위를 재범하였다면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데 있어 형량이 가중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았거나 혐의를 자백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을 면할 수도 있으므로 초기의 대처 시기를 절대적으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에서 해결한 다음의 사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몰카 재범 벌금형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30대 중반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역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에도 지하철 몰카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어 이번에는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난처하였으나 의뢰인이 어떤 힘든 상황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조력하였습니다. 1년 전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실제로 약물과 상담 치료를 병행하였는데요.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고 휴가도 쓸 수 없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상태가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은 이미 압수된 상태였는데요. 변호인과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죄와 상황을 진정성 있게 전하여 마침내 처벌 불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 일부가 용서한 점,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호관찰하에 심리치료를 받을 시 재범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하에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에 처하나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이기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담당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태여도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